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싱그러운 봄내음이 가득한 5월인데요.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꽃밭을 가꾸거나 작은 화분 하나를 키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이사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한 포장 이사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호돌이 익스프레스 이천영 씨와 함께 안전한 이사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예. 예. 그래서 봄철이 되면서 이사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사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떠한 사항들을 준비를 해야 할지 알고 싶은데 어떤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이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들이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남들이 겪는 고통을 안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갑자기 이사를 며칠 앞두고 이사 회사를 선정하느라고 동분서지하다 보면은 준비가 미숙하고 좋은 회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시는 경우는 리스팅을 내놓는 순간부터 이삿짐 회사를 선정해서 견적을 보고 상담을 해서 과연 이 회사가 우리 이사 하물을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갖춰줄 수 있는가, 또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세심히 검토하신 후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보통 이삿짐을 이제 날리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업소록 있잖아요. 업소록에 나와 있는 그 주소나 전화번호를 보고 몇 업체에 전화를 해보게 되는데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좋은 이사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삿짐도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품질 관리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어린 자녀분들하고 와서 조그만 콘도나 아파트에 방을 얻어가지고 많은 고가 살림이 없는 경우에는 흔히 우리 동포사에서 말씀하시듯이 월남계나 중국계 이삿짐 회사를 선정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가재 도구와 회사를 평가해서 결정하셔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베드룸, 6베드룸, 2밀리언짜리 하우스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하신다고 결정할 때 월남 회사나 중국계 회사는 가격은 싸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구를 데미지가 나지 않거나 또 분실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교민업소록을 보게 되면은 외국 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민업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고 보지만 현지 중국 업체나 월남 업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으로 비춰볼 때 마지막 순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때 우리 교민업체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교민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고객들이 입장도 생각해야지 되는 거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와 또 기타 여건을 감안해서 볼 때 가장 본인이 한테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입니다. 방법이 있다면은 최고 좋은 방법은 그 회사에 방문해 보는 것과 또 주위의 분들, 우리는 어떻게 어떤 회사에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잘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교민신문에 적어도 호평은 받지 않지만 악평을 받거나 그런 업체는 미리 지양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업체를 방문을 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 고객들의 경우에 가서 어떠한 점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까요? 예,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다음에 들어가는 집에 데미지를 손상을 입히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전제품 또 모든 기물에 파손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는가, 또 그 회사가 이 이삿짐을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트럭에 실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 과정에 불의의 사고, 엔진이 가열돼서 이거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 엔진이 가열돼서 불이 났다. 가재대고가 전소됐을 때 과연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를 빌려서 이삿짐을 나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개인이 내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렌트카를 빌려서 이사를 하다가 차가 전복되거나 불이 나서 소실됐을 경우에 본인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당한 금액을 주고 이삿짐 회사를 선정해서 이삿짐을 맡겼는데 그 회사에서 렌트카를 가져와서 이사를 하다가 차가 전복되거나 차량이 도난을 당했다. 짐을 실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렌트카를 빌려서 했을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가 자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트럭에 운행보험은 물론이고 카고가 화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가, 또 그 물건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 임시로 보관하기도 하는데 오늘 짐을 싣고 가서 내일 배달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 분실이나 파손이 됐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가, 라이블러티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경미한 비용인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찾아보시고 방문을 원하는 회사면은 별 선정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방문을 사절하는 회사, 네. 그거는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요. 맞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그 보험 문제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보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떠한 점들을 고려를 해놔야 될까요?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차 운행보험에서 시작해서 카고보험, 라이블리티 인슈런스에서 시작해서 해외로 가실 경우에는 마린 인슈런스 쭉 나가는데,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는 본인이 별도로 마린 인슈런스를 부부해서 만약에 내가 50만 불짜리 오디오 시스템이 있다, 골동품이 있다, 그런 거는 마린 인슈런스를 별도로 들어야지 되겠죠. 네. 그렇지 않을 경우 카고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한 트럭에 10만 불까지는 유사시에 보상이 됩니다. 면책 금액이 1,000불이고, 그러면은 카고 인슈런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트럭 자체에서 커버가 되는 거고, 렌트카의 경우는 아마 2만 불까지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보험에 들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분들이 가격을 선정할 때 저희 회사에 당신 회사는 왜 그래 비싸냐? 네. 이거를
사유를 알라고 묻는 질문보다 심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예.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들 도둑놈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17년 동안 이사를 하면서 고객을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고객, 네. 현명하지 않은 고객. 현명하신 고객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짐을 안전하게 제3의 장소로 잘 모실 수 있는 업체에 선정하는 데 초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무조건 가격만 따집니다. 가격만 따지는데, 그런 분한테 인슈런스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래봤자 얘기를 안 돼요. 서비스의 참이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지난 17년 동안 보면서 옆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삿짐을 싣고 가다가 불이 났습니다, 차에. 네. 그런 일이 고속도로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불이 나서 그분 이삿짐이 다 탔습니다.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삿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삿짐 회사 국외 회사는 없어요. 카고 보험이 없는 차였어요. 네. 못 물어주겠다. 우리가 배달하고 얼마 받는데 그걸 받느냐.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카나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럴 경우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삿짐 회사는 1파운드당 2불 손님한테 물어주면 그걸로 법적인 제재는 풀립니다. 그러니까 카고 인슈런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보험의 그 유무를 따져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포장이사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포장이사의 경우에 짐 정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패킹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나다는 두 가지 종류로 교민사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풀패킹 이사와 풀포장 이사와 심플 포장 이사,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하거든요. 풀 포장은 말 그대로 이삿짐 회사, 선정된 이삿짐 회사에서 고객 집에 가서 모든 가재도구와 책이라든가 전부 다 포장을 해서 제3의 장소로 옮겨서 전부 다 정리정돈까지 해주는 게 되겠고, 심플 포장 이사는 박스로 패키징 할 수 있는 거는 고객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큰 라지 아이템, 전자제품, 또 가구를 디셈블리 한다든가 어셈블리 하는 거는 제3의 장소에 가서도 무빙 캠페인에서 하는, 그 정도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사를 하는 그 날에 네. 뭐 날짜 그 시간과 일정들이 맞지 않아서 네. 조금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마찰들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5월, 6월, 7월 말 전후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에머전시 전화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돈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네. 이거 분석을 해서 물어보면은 교민사에 그렇게 팽배해 있는 그 소문이라고 그럴까, 여론 중에 하나가 교민업체는 비싸다, 월남회사나 중국회사는 싸다, 거기 해라.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꾼이 강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딱 한 마리만 잡아야지 되는데, 처음에 작은 고기를 잡았을 때 잡아가지고 있다, 그거보다 더 큰 고기를 잡히면 작은 고기를 버리고 큰 고기를 가져갑니다. 교민사에서 있는 업체들은 적어도 그러지는 않는데, 외국 업체는 미리 받았다가 이건 채산성이 안 주고 안 되고 안 맞고 돈이 작다 싶으면 그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황당한 경우가 있고, 지금 질문하신 거는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 또한 이삿짐 회사하고 가장 분쟁이 많은 사안 중에 속합니다. 이사를 계약을 할 때 이 문제에서도 사전에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내가 열쇠를 과연 언제 받을 건가 분명히 하시고 지연이 됐을 때 얼마를 청구하실 건가도 미리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삿짐을 나가는 집에서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변호사가 내가 사는 집에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법적 절차를 받는데 그게 생각같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짐을 넣던가 다음날 넣어야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모든 추가 비용은 고객이 내셔야지 되는 거니까 그 계획을 잘 짜시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셔서 이삿짐 회사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럴 경우엔 몇 시간을 프리로 더 줄 거고 얼마를 더 차지할 건가 미리 상한선을 긋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로컬 이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그 이민자나 유학생들의 이사 화물 운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럼 이러한 분들이 그런 화물을 반입하는 과정이나 절차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주의하면 될까요? 한국에서 이민 오시거나 또 취업 비자로 입국하시는 분, 학생 비자로 유학을 오시는 분, 또 현지 원어민 교사로 나갔다 귀국하시는 시민권자, 또 미국이나 제3국의 사업자 나갔다 돌아오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사 화물은 캐나다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통관 수속을 거친 후에 자택으로 이동이 되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조금 준비를 하면은 편하고 안전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안내를 잘못 받거나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입국 시 첫 기착지 비행기를 내리는 곳이나 아니면은 국경을 통해서 미국에서 돌아오시는 분은 국경 보도에서 하우스홀드 어카운팅 다큐멘트를 꼭 만드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유럽에서 배를 타고 이민 오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짐을 가져올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리 신고를 해 놓을 경우 쓰던 이사 화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져와도 과세가 되지 않는 데는 사항입니다. 폼 이름으로는 이것이 B4E 폼이고 이것이 B15 이건 현대적인 양식이고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양식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얻은 거든지 좋습니다. 추가로 본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삿짐 목록표를 작성해서 꼭 신고를 해 두시면은 2년, 3년, 4년 후에 가져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세금 없이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융통성이 있는 세관원은 내가 처음 이삿짐을 가져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인분들의 경우에 뭐 한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뭐 그 물건을 수입하는 절차라든지 또한 뭐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경제 구조 자체가 거의 수입에 의존해서 생필품이 전달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자유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자체도 관세라든가 그렇게 세금도 많지 않으니까 제가 권장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관을 하고 시중에 유통시켜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해운회사 그 영업자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관까지 다 해서 보내줄 테니까 얼마를 내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이 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가끔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많이 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동안에 그 금액이 여기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관세사 비용을 지불하고 한 비용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를 더 발전하고 또 정당하고 또 한인 사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시스템을 바꾸시고 합법적인 수입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경제적인 방법 또 합법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귀국 이사 준비라든지 그리고 이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이사를 제일 첫 번째 염두에 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이사의 목적을 둔다면은 이삿짐 회사 선정하는데도 실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바라는 게 있다면은 우리 교민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호돌이 익스프레스 이천영 씨와 함께 안전한 이사를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집마다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기 시작했는데요. 생동하는 봄을 맞아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나물과 같은 제철 음식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북돋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